오늘 두 번째 MG 포커스 재외동포청 6월 5일 날 출범이 됐죠. 이 열었는데 이거에 대해서 우리 청년들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시청자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는지 함께 좀 토론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재외동포가 5만 명이래요. 네. 네? 우리 그러니까 굉장히 많은 거죠. 네. 근데 다른 나라에 비해서 우리나라가 그 비율이 굉장히 높은가 봐요. 네, 맞아요. 우리 한 5천만인데 75만 명이다. 그러면 한 15% 되는 건가요? 네. 그렇죠? 세계에서 규모가 5번째로 크대요. 네, 저희가. 그렇죠. 예. 15%가 되니까 상당히 많은 거죠. 그런데 이제 그동안에 아마 재외동포 쪽에서 굉장히 민원을 많이 낸 것 같아요. 좀 우리를 담당하는 그래도 좀 조직이 별도로 있어야 된다. 그런데 이제 거기서 담당하는 그 내용이라는 것이 이제 병역, 해외 나가서 계신 분들 병역 사항이라든가 국적에 관한 사항, 그다음에 뭐 여권, 그 사증 이런 거에 관한 거가 있는데 그런 범위를 더 넓혀서 하나의 청으로 출범을 했고 이제 윤석열 이제 대통령의 공약이기도 하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늘 이제 그 재외동포청이 인천에서 유치를 했다, 인천으로 온다 이렇게 했을 때 우리 인천 시민들 다 좋아했죠. 뭐 정부 부처 중 하나가 들어오면은 다들 네. 이제 좋아하시죠. 네, 거기다 서울하고 우리 그 경쟁에서 우리가 이겼다니까 네. 마치 진짜 서울보다 더 나은 인천이 된 것 같아가지고 어떤 더 관심을 받았어요. 자랑스러워지지 않았습니까? 예, 맞습니다. 네. 그래서 아마 그런 것들은 다 있었는데 그런 어떤 그 열기, 환호, 자랑스러움 이런 거는 조금 가라앉히면서 냉정하게 그 재외동포청의 인천 유치가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청년 입장에서 봤을 때 이 재외동포청 인천 유치 어떤 의미가 있는 걸까요? 지금 요즘 20대 청년들한테 재해동포가 좀 낯설게 느껴질 거라고 저는 생각은 하는데 그래도 제가 한번 말씀을 드리면은 재해동포청이 인천 송도에 이제 들어왔잖아요. 그래서 되게 환영합니다. 저도 다만 반쪽짜리 재해동포청이 들어오지 않았나 하는 좀 아쉬움이 좀 큽니다. 사실 재해동포청 민원센터 결국은 재해동포분들이 가서 직접 업무를 보시기 위해 찾는 장소는 서울로 확정이 났는데 재해동포청에 인천에 들어온 거는 그냥 한 인원이 150명 정도 되는 이제 행정 사무 공간만 들어온다고 하더라고요. 사실 너무 아쉬웠던 거는 이 재해동포청을 통해서 경제적인 효과를 충분히 누릴 수 있을 텐데 이 반쪽짜리밖에 안 된 재해동포청 인천 출범이 저는 좀 굉장히 안타깝고 오히려 좀 이렇게 유정보 시장님이 홍보하는 거에 대해서 너무 과대해가지고 조금 홍보하시는 게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왜냐면은 그 사람들이 민원센터에 가서 바로 일을 끝내는 것도 아니고 근처에 가서 뭐 밥을 먹을 거고 뭐 쇼핑을 할 테고 하는 그런 부가적인 경제 요소들이 따라오는데도 불구하고 그거를 결국은 저는 서울의 본질적인 거는 뺏겼다라고밖에 볼 수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 네. 우리 최명석 위원장님 그렇게 생각하셨고, 그러니까 지금 이제 뭐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 거죠. 만약 예를 들어서 그거를 민원실이 이제 그 대부분 업무가 이제 여권이라든가 이런 업무가 많기 때문에 또 여권의 어떤 뭐죠? 패스 그 사층? 사증 비자 기자 예. 이런 거 네. 비자를 받는 거 그 민원이 많기 때문에 그 대사관이 밀집해 있는 광화문에 민원실을 했다는 건데 그거를 인정하지 않았다 그러면 인천으로 올 수는 없었겠죠. 그렇죠. 그렇죠. 그래도 그러니까 뭐 생각하기에 따라서 이렇게 뒤집어도 저렇게 생각할 수 있는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유치를 한때 자체가요. 그 재해동포 수가 점점 많아졌다는 그 위상을 보여주는 것으로 생각을 해요. 아무래도 이제 750만으로 수가 늘어나고 있잖아요. 또 저희 부모님도 재해동포시거든요. 지금 외국에서 일을 하셔가지고 제 그래요? 동생도 재해동포예요. 저도 재해동포였습니다. 저도 외국에서 유학생활을 했었어가지고 그래서 이제 근데 항상 재해동포 생활을 하면서 느꼈던 것 중에서 좀 그랬던 지역 사회 얘기 좀 하다면요. 무슨 위급 상황이 생기면은 이제 일본 대사관에 가는 게 더 상황 이제 파악이 좀 빨리 된다라는 식으로 지역 사회에 그런 얘기가 있었어요 이미. 그리고 이제 아시다시피 코로나 사태 때도 저희 그 재해동포 분들은 그 본국 분들보다는 이제 좀 많이 늦게
받았거든요. 백신 같은 경우에도 그 부분에 대해서 되게 재외동포 분들이 회의감이 좀 많이 있었었는데, 근데 이번 같은 재외동포청 유치에 따라서 이제 재외동포 분들이 어느 정도 서비스를 더 개선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 재외동포의 힘이 많이 강해졌다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아시다시피 중국 같은 경우에도 이제 화교가 있고 이제 미국 같은 경우에는 유대인들이 있잖아요. 다 재외동포들이란 말이에요. 그분들도. 근데 이런 재외동포 네트워크를 제대로 이용할 수 있는 센터가 우리 인천에 왔다는 게 너무 자랑스럽습니다. 네, 재외동포청이라는 게 뭐 아까 이제 민원 업무도 있지만은 그분들이 계속 이제 주장했던 것은 이제 그 재외동포의 권익을 향상하고 예. 교류를 활성화하고 또 활동을 지원하고 이런 것들이 이제 필요하다고 해서 그동안 했는데 이제 그게 이제 유치됐다고 다 좋아했어요. 그러면 그게 어디로 가느냐 그게 네. 뭐 청라 국제도시 할 거냐, 송도 국제도시를 할 거냐. 그래서 이제 사실은 이제 송도로 가는 걸로 다 결정이 됐습니다만 그게 발표되기 전까지는 야 인천에 그러면 인천시에서 어디로 그거를 넣을 것이냐 뭐 이런 얘기도 있었어요. 근데 그게 인천으로 온다고 발표됐을 때 사람들이 굉장히 환호하고 그러더니 그게 송도로 간다니까 청라에 계신 분이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백몇 명 거기 새로 들어오는데 그게 무슨 큰 의미가 있느냐? 큰 의미가 있냐? 지금 저기 일자리 빠져나가는 인천에서 일자리 빠져나가는 게 너무너무 많은데 그런 거랑 비교했을 때 그러면서 이제 좀 약간 이제 자기 지역을 안 오니까 좀 폄하하는 그런 것도 있었습니다. 폄하하기보다는 냉정하게 그걸 판단한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걸 봤을 때 이제 거기에 접근성이라든가 아니면 이제 편의성, 그다음 지역 균형 발전 이런 차원을 가지고 이제 서울하고 이제 인천 그 지역에서 많이 했는데 거기 지역은 안 되고 수도권에 들어와야 된다는 것 때문에 그래서 인천이 이제 선정된 거라고 얘기를 들었어요. 물론 우리가 이제 이 최초 이민의 이렇게 출발지로서 인천의 역사성도 있고 그런데 송도로 가는 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간 거에 대해서. 저는 청라도 좋지만 근데 송도는 알다시피 송도에는 지금 국제적인 대학교들이 많이 들어와 있어요 이미. 그리고 이제 연구 단지도 되게 많고 또 삼성 바이오 같은 이제 그런 대단지들이 있잖아요. 그 회사들이 대기업들이.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아무래도 청라는 아무래도 그런 부분들이 좀 미흡해서 약간 연계성을 좀 따졌을 때 약간 좀 더 송도가 효율적으로 좀 더 그거를 이제 부스터를 할 수 있는 위치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아니 송도에다가 청라하고 이제 예. 청라하고 송도를 비교를 하는 건 아니고 이제 사실 원도심이라는 부분도 있잖아요. 네, 그렇죠. 원도심. 근데 청라는 아시다시피 네. 그 주변에 지금 발전된 곳들이 너무 많아요. 아시잖아요. 그래서 검단 신도시도 있고 또 이제 검단구도 또 이제 발전된 게 많아졌을 텐데 송도도 그 정도는 좀 해줘야 되지 않을까 예. 그러니까 생각합니다. 아니 우리 인천이 주장한 것은 우리 그동안에 우리 좀 약간 좀 발전이 좀 더뎠는데 뭐 경기라든가 인천 서울에 비해서 지역 균형 발전 차원에서 인천에다가 포석을 하는 것이 좀 이렇게 낫지 않겠냐 이렇게 얘기를 해서 가져왔는데 가져와서 넣은 자리는 송도였다 이거예요. 그래서 어떤 그런 것들이 인천 내 지역 균형 발전은 또 뭐냐 이런 차원의 뭐 의견이 있을 수 있는 거잖아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도 이제 오늘 말씀에 되게 공감을 많이 했던 게 사실 인천은 여태 서울의 묻힌 도시라고 많이 표현을 해요. 해도 돼요? 아니 틀린 말은 아닌 게 그 지금 당장 인천 고등법원 이슈만 하더라도 서울 고등법원 있는데 뭐하러 인천 고등법원 만드냐 이런 말이 있는 것처럼 사실 모든 행정 시스템이나 행정청이 서울에 묻혀서 약간 억울한 수도권이 이제 인천인데 그래서 그래도 재해동포청이 인천에 왔다는 거는 어느 정도 이제 전국적인 차원에서의 그리고 수도권에서의 균형 관점을 봤을 때는 맞다고 생각을 하지만 송도에 유치된 부분에 대해서는 좀 말씀하신 것처럼 되게 아쉬운 게 뭐 150명의 직원이 상주하는 공간이면은 그럼 이미 송도나 청라나 개발 가능성이 꾸준하고 지역 경제 활성화 방향성도 되게 꾸준하게 높아지는 상황에서 좀 더 그렇게 좀 뭐랄까 역사성을 강조하면 차라리 지금의 중구로 가는 것도 전 나쁘지 않았을 것 같은 선택인데 송도로 간 거에 대해서 좀 아쉬운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저도. 아, 네. 생각이 약간 다릅니다. 다음 질문을 하나 드릴게요. 유정복 인천시장이요. 이 재외동포청을 유치하면서 이거를 인천의 발전과 연계하기 위한 나름대로 인천 전략을 이렇게 수립을 했죠. 발표를 했는데 아마 5대 전략 하나 아까 올렸는데 한번 보여주시죠. 재외동포 중심의 거점 도시로서의 인천으로 키워나가겠다. 그리고 이제 한상 그 비즈니스, 투자 이런 부분을 유치하고 또 그 재외동포들이 들어와서 살 수 있는 뭐 아메리칸 타운이라든가 이런 걸 조성해서 또 이렇게 들어와서 어떤 특색 있는 어떤 그 주거지를 만들고요. 또 뭐 이런 여러 가지를 했어요. 그다음에 이제 이렇게 재외동포청이 들어오는 걸 통해서 뭐 인천발 뭐 KTX라든가 이런 것들 사업들도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다. 근데 그렇죠. 뭐 우리 청년들은 어떻게 보는 거예요? 이제 그 유정복 시장은 뭐 비전을 제시한 거고, 뭐 청년분들은 좀 냉정하지 않습니까? 사실 솔직히 얘기해서 좀 야 그 재외동포청 100 몇십 명 들어와서 사실 인천이 일을 보는 것도 아니고 이 중앙 정부 이 외교부의 외청이에요. 외청 중에 하나. 간단한 그 하나예요. 그걸 유치됐다 그래서 그게 무슨 인천에 뭐 크게 무슨 발전의 원동력이 되고 그러냐. 또 이제 생각에 따라서 그럴 수도 있는 거죠. 재외동포들이 들어와서 뭐 예를 들어 거주를 할 일이 있다 그러면 왜 인천이지? 인천이 일단 살기가 좋고 거기 이미지가 좋고 내가 인천에 살고 있어. 내가 송도에 살고 있어. 청라에 살고 있어. 미추홀구, 남동구, 부평 이런 데 살고 있다고 얘기했을 때 사람들이 그 알아봐주고 아 그래 너 참 좋은 데 살고 있구나. 이랬을 때 들어오는 것이고 비즈니스 투자 같은 것도 한상들 투자를 유치한다 그럴 때 투자하는 것도 그 투자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그렇잖아요. 냉정하잖아요. 투자했을 때 어떤 그 돈 벌 수 있는 수익이 날 수 있는 그런 데다 투자하는 거지 수익이 나지 않는 그런 데다 투자하진 않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조건을 뭐 마련하겠다는 어떤 그런 포부가 되는 건지 그렇게 될 건지 어떤 그런 거에 대한 명확하진 않은데 유정복 시장이 제시한 이 전략을 가지고 우리 인천이 이렇게 천만 도시 프로젝트 뭐 이렇게 크게 이렇게 좀 이렇게 제시를 했는데 이번에 아까 여기 저부터 하겠습니다. 먼저 이번엔 저부터 하겠습니다. 저부터 먼저 예. 저부터 하겠습니다. 이건 말씀해 보세요. 어떻게 너무 말하고 싶어가지고요. 가능해요? 저는 가능성 이게 어떻게 보세요? 저는 실현 가능성보다는 네. 대단한 투자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기존에 296만의 도시에 투자를 할래, 1000만의 도시에 투자를 할래 했을 때 1000만 도시에 투자를 하는 게 더 뭔가 있어 보이지 않나요? 그럴 때는 이제 그런 1000만 도시라는 그 인구 수를 보여주면서 그러니까 기존 인천발 케이스를 뚫고 투자 유치를 조금 받아오고 에이펙 회의도 갖고 오고 그런 것들이 차고 쌓이다 보면은 결국에 시장님이 지금 꿈꾸시는 제문포 르네상스라든가 누홍콩 시티라든가 그런 프로젝트의 기반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천만 도시라고 말씀하시는 게 저는 과장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래서 이런 천만 도시라는 표현을 써서 지금은 허위 광고로 보일 수 있겠지만은 이분들이 나중에 갖고 허위 광고는 거의가 아니에요. 모르는 그 뭔가 과장된 표현으로 보일 수도 있겠지만은 근데 이런 것들이 차고 쌓여서 지금의 그냥 미래의 인천을 만들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렇죠. 네, 그런 어떤 계획도 세우고 비전도 발표하면서 만들어 나가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네, 그렇습니다. 인천이 발전되는데 하나의 좀 기폭제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다. 네, 이렇게 맞습니다. 보시는 거죠? 예. 최명석 위원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제 완전히 반대인데. 그럴 거면 먼저 했습니다. 되게 흥분해서 말씀을 하셔가지고 저는 사실 이 천만 도시 인천 프로젝트라는 이름 자체에서 좀 의문이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허위 과장 그 얘기를 허위는 아니죠. 네, 허위는 과장, 아니죠. 네. 네. 어쨌든 비전인 거니까 네, 허위는 아닌 비전이니까. 거죠. 너무 앞서간 과장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왜냐면은 인천 시민이 300만인 상황에서 재해동포를 그럼 700만 명을 뭐 인천에 유치를 하겠다, 직접적인 유치를 하겠다는 건지 그렇게 유치를 할 의지가 있다면은 왜 민원센터 같이
중요한 시설은 왜 또 서울로 해가지고 반쪽짜리 재해동포청이 됐는지 전 좀 의문이고, 그리고 재해동포 거점 도시 조성이라는 비전이 또 들어갔잖아요. 이거에 대해서 과연 유정복 시장님이 인천에서 그러면은 재해동포들이 매력을 느낄 만한 아이템을 얼마나 구상하실 수 있을지 저는 솔직히 조금 의문입니다. 뭐 이건희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제물포 르네상스나 뉴용콩시티를 통해 가지고 할 수는 있겠지만, 제물포 르네상스랑 뉴용콩시티에 대한 그 지역의 개발에 대한 명확한 방향성과 좀 알기 쉽게 나온 기획이 아직도 저는 없이 그냥 유정복 시장이 뉴용콩시티다, 제물포 르네상스다 하면서 계속 그 동네 분위기 띄워주기만 하는 것 같기 때문에 좀 허울만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글로벌 한인 네트워크 육성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이미 한인 네트워크가 온라인을 통해 가지고 많이 활성화가 되어 있는데, 어떤 식으로 네트워크를 좀 더 활성화를 해가지고 인천에 이득을 가지고 오신다는 건지는 조금 궁금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 연관성이 네. 좀 확실하지 않은 것 같다. 네, 좀 그리고 냉정하게 판단해 주셨습니다. 우리 더불어민주당 최명석 인천시장 대학생위원장님, 그리고 국민의힘 이건희 인천시장 미래세대위원장님 두 분을 패널 모시고 오늘 극성적인 그런 그 토론을 펼쳐주신 데 대해서 감사드리고, 또 뒤에서 열심히 또 우리를 또 서포트해 주시는 편지의 PD님께도 감사의 말씀드리면서 오늘 이것으로 방송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